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리픽싱 이후에 주가 회복을 좀 기대했습니다만 오늘도 자 프로그램 쪽에서 9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가 나왔고 공매도도 8만 주 넘게 좀 나오면서 주가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개장 직전에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이후 이제 월요일까지 노동절 연휴로 휴장이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베이지북 공개라든지 8월 중순 이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 이후에 이제 현장에 다시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월 초의 흐름에서 8월 달에 부진을 좀 극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에 보면 The most important drive over stock price,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라가는 것이다. 상승할 때 어떤 주가의 어떤 모멘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의 어떤 헤드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별로 이렇게 지표들이 좋지 못하죠. 데이터가 좀 우울하게 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26% 하락세고요. 다우와 S&P 선물도 0.03, 0.1 약보합세 흐름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73으로 낙폭이 좀 크고요. 자, 유가도 좀 빠지고 있고 금보도 좀 하락하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들 전반적인 흐름들 좀 살펴봐 보면요. 예, 5장에 또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10원 80전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침에는 외국인들 이제 선물 쪽이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결국 이제 소폭으로 선물 쪽에서 매도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 쪽에서는 5장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양매수 흐름이 나왔고요. 기관들은 이제 투신과 연기금이 이제 거래소 코스닥에서 각각 매수하고 나머지는 좀 매도로 좀 임했습니다. 개인들도 이제 오전에는 좀 매수 흐름을 보였다가 거래소에서는 매도, 코스닥에서는 소폭 매수세로 오후장에 조금 이제 수급의 변화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 흐름이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5% 921선까지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00여 개 정도 많았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는 거의 하락 종목 수, 상승 종목 수가 비슷비슷한 수준에 좀 맞췄다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바이오 쪽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는 결국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류 AI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강한 상승. 최근에 이제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체 신소재 관련되는 부분, 그 관련되는 부분으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비만 관련되는 부분들 종목들도 좀 등락을 좀 보이는데 최근에는 좀 조정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해는 신테카 바이오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고 이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대형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늘도 큰 흐름이 없는 가운데 자, HLB 같은 경우는 1.74% 빠졌습니다. 그래서 29,000원, 3만원대로 못 올라가고 예, 다시 이제 28,000원대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이제 내려오는 흐름들을 다시 보여주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제 금요일로 좀 닿았다가 어제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짧은 양봉이 나왔고 다시 또 제껴지는 또 음봉이 좀 나왔죠. 시간에는 이제 큰 흐름이 없었고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매매 비중이 12.50이니까 한 8만 주 가까이 되는 흐름으로 이 흐름이 나오는데 별다른 어떤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이 바닥권에 있는 이 흐름들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죠. 이거는 이제 월봉에서 보여주게 되면 2021년도에도 이렇게 스토캐스틱 패스트에서 장기간 있다가 이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침체존에 있다가 이제 나름 이제 반등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도 보시게 되면 이러다가 이제 올 달에 이제 한 50%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요 침체존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사례를 제가 이제 국내가 아니라 이제 미국 그 바이오텍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규모가 작지가 않고 좋았을 때 흐름은 좀 어떻게 이제 한번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2019년도에는 임상의 어떤 기대감으로 삼성에 대한 기대감과 쇼스키즈가 일정 나오면서 이제 급등한 흐름을 한번 보였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비슷한 사례는 정확하게 비슷한 사례는 아닌데 이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자체도 보시게 되면 뭐 14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한 2조 정도 안 되는 어떤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도 큰데 여기가 보시게 되면 담간암 관련되는, 그러니까 뭐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제 간내 담간암은 이제 간암의 뭐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간세포암과 이제 뭐 이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비슷한 쪽에서 이제 항암 라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인사이트 홈페이지인데요. Explore Our Science에서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어플로브드 프로덕트가 성이 난 게 8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22개. 보통 이제 빅파마가 아예 이제 최상단에 있는 것들은 이 클리니컬 이제 컴파운드가 뭐 한 100개 가까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후보 물질은 뭐 훨씬 더 많을 거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어프로브 된 게 이제 온컬러지에서 보시게 되면 요 뭐 이 페미가티닙, 여기가 이제 티로신키나제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단간암 관련되는 부분 쪽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허가가 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이제 기전을 가지고 조금 이제 있는 부분에서 항암 라인에서 이렇게 허가 간 게 몇 개 있죠.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을 이제 여기하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이게 2000년도는 이제 IT 버블이 이제 깨질 때잖아요. 그리고 한번 올라갔다가 꺼지면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 이제 성장주들이 아예 뭐 그 금리 입단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버블이 깨지면서 거의 뭐 99%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간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이제 2007년도 이제 금융위기를 또 한 번 맞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2015년도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거의 이제 2020년도에 고가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지금은 또 여기에 어떤 고점 대비가 또 이제 반토막 난 상태에서 이제 몇 년간 좀 행보를 하고, 이게 이제 면봉이거든요. 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들은 인사이트는 글로벌 이제 탑 50 안에 들어가는 회사이고요. 승인이 이제 뭐 한 8개 되고, 그 다음에 항암제 라인도 이제 승인을 했던 부분인데 주가의 변동폭 자체가 여전히 이렇게 크죠. 그래서 승인을 해도 나중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승인을 어떤 기대감이 있다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 말도 못하게 빠지고, 그 다음에 또 급등했다가 이걸 유지 못하고 또 반토막 이상 내려가고, 요런 어떤 사이클이 이제 성공했을 때도 이제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HLB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분 중에 뭐 2019년도 요 흐름들이 향후에 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좋은 사이트를 보면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020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의 IT 버블 당시에 그 고점을 무려 이제 시간상으로 얼마입니까?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 12, 13, 14, 15, 16, 17, 18년 만에 비슷하게 한번 다시 갔습니다. 이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요. 아예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시장에서 뭐 이게 퇴출되는 회사들도 많죠. 그런 것들은 아예 이제 밑바닥으로 와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많이 이제 다시 회복을 했다가 이제 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HLB가 만약에 이제 향후에 이제 좋은 결과를 냈을 때는 여기에 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거기는 이제 어프로드 승인 받은 것도 뭐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 자체도 뭐 한 2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HLB 이제 그 IR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간암을 1차로 이제 퍼스트 라인에서 이제 치료제로 허가받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크 매출 자체가 다 1조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된다라고 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뭐 그 흐름들이 성공했을 때는
분명히 뭐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은 여전히 갖고 있는데, 시간은 거기도 보면 한참 이렇게 걸렸던 어떤 여러 가지 변수, 그러니까 뭐 금리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어떤 식으로 뭐 형성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데요. 지금은 이제 요 국면들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지리합니다만, 해외에 이제 뭐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길 때는, 장기간 길 때는 뭐 이렇게 오래 기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가 안 가니까 이제 그런 것 물어보시는 분들에서 제가 답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비교 사례로 한번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포트폴리오 일정에 따라서 내년도 이제 5월달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만, 바닥권에서 지금 2달 옆으로 하면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이 부분들이 수급 이슈로 이제 회복은 아직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쪽에서 9만 주 넘게 나오고, 외국계 뭐 기관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오후장에도 이제 그 흐름들이 아침에 이제 오전장보다는 좀 더 낮게, 거의 종가가 저가로 이렇게 끝나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이제 뭐 기사가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제가 이제 또 이제 2022년도 이제 작년도에 국내에 이제 간세포암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미 이제 기존의 이제 소라페님이라든지 렘바티닙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기존의 치료제보다는 2020년도 이후에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보험 적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치료제 퍼스트 라인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리보세라님도 캄넬리주맘과 이제 병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면역관문 억제제와 표적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여기하고 이제 병용은 비슷합니다만 기전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if나 피스볼, 여기서 뭔가 효과가 없으면 이제 기존의 이제 소라페님이라든지 렘바티님 이런 부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암이 이제 다른 암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대부분 뭐 강경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반하면서 간암이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간 기능이 이제 해소시키지 않으면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료진들도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이 이 간암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이 이제 부작용이 있으면 간 기능이 이제 나빠지기 때문에 치료 자체를 오래 못하는 어떤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의 어떤 기능을 나름 유지시켜 주면서 치료 효과를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항암 라인에서 이 면역 관련되는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이 면역 항암제의 어떤 도입이라든지 병용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이슈고, 이런 것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여기도 결국은 이제 기존의 이제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는 내생이 생기면 다른 쪽으로 이제 해야 되고, 여기도 부작용이 있으면 또 다른 기전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치료제의 어떤 성공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뭐 좋은 어떤 흐름들의 기대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주가는 계속 장기간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곡점을 계속 이제 그렸던 부분이, 뭐 국내도 미국 사례나 일본 사례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항상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오늘 뭐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 흐름은 이제 반등이 한 4일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엔 일주일 넘게 지금 또 살살 좀 내려오는데, 오늘은 뭐 거기 강보합세 흐름이었고요. 이제 수급 라인에서 공매도는 오늘도 여전히 두 자리 숫자의 흐름에 압박을 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9월 1일자로 여전히 또 800만 주대 넘게 계속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다만 오늘 이제 상한 관련되는 부분이 대차거래에서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주가 흐름에서 28,000원대는 이제 무상증자 이전을 보면 3만원대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을지, 뭐 이전에 이제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뭐 조금 더 밑에도 라인이 있거든요. 요 어떤 이제 구간 즈음에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흐름들이 언제쯤 나오느냐,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9월 달에 이제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29,000원, 3만원대 라인은 넘어가고 21일 이평선과 파라볼릭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는 흐름이 거래량 동반해서 나오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9월 달에는 이 부분을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